자, 이번에는 6강 분자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이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이제 특정한 몇 개의 분자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응용하는 버전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하는 몇 개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어떤 분자가 나오든지 간에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는 건 결합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걔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전자쌍들은 어차피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쌍들이 반발을 해서 분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면 그 전자쌍 반발 이론 때문에 전자쌍들이 배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자쌍 사이에 결합각이 나오고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서 극성 분자가 되거나 쏠리지 않는 무극성 분자,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는 분명히 분자의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전기적인 힘을 좀 더 받을 거고요.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전자 간의 힘을 좀 덜 받아서,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강한 케이스, 약한 케이스가 이제 나뉘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6강 분자의 구조와 성질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단계 1. 어떤 분자가 나오든지 간에 그 분자에 있는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 원자들을 가지고 전체 원자과 전자의 수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자 사이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중심 원자는, 수소는 일단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합을 한 군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절대 중심 원자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원자를 가지고 어떤 애를 중심으로 놓을 거냐 하는 건 전기음 성도가 제일 낮은 원자를 중심으로 정한다.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14족이 탄소고 15족이 질소고 16족이 산소고 17족이 플루오린이었잖아요. 2주기 중에서 플루오린이 F죠. 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네. 17족이 플루오린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이요. 14족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4개 있으니까 결합을 몇 개 한다 그랬냐면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심 원자를 전기음 성도가 제일 낮은 원자로 정한다는 건, 즉 얘네 중에서 전기음 성도는 탄소가 제일 낮으니까 결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애를 가운데로 넣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주기 원소들은 8전자 규칙, 즉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를 만족하도록 결합수를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예외는 있죠. 이주기 중에서도 붕소는 앞에서 배웠어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3개고, 그래서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가 6개여도 안정해질 수 있는 특이한 A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 결핍이 되고, 3주기 이상, 그러니까 황이나 뭐 염소나 이렇게 3주기 이상은요, 디오비탈이라는, 즉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좀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8개가 아니고 10개, 12개, 뭐 14개, 16개 뭐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어서 확장된 8전자 규칙을 따르기도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얘를 SF4를 예로 들 거예요. 이렇게 분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단계 1이 뭐냐? 전체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황은 16족이에요. 그래서 최외각의 전자 6개, 플로린은 17족이니까 7개. 근데 이런 플로린이 몇 개 있다? 4개. 그래서 전체 원자과 전자는 총 다 합해서 34개가 있다. 플로린은 아까도 배웠어요. 제일 오른쪽 위에 있어서 전기음성도가 최대인 아이죠. 그죠? 여기 앞강에서 우리 5강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최각의 전자가 7개 있고 전기음성도가 4.0으로 제일 큰 애니까 중심원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원소는 전기음성도가 제일 낮은 애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S가 이제 중심원소가 되는 거고요. S 났어요. 플로린 4개나 있네요. 그래서 4개를 배열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단계 1에서 구한 전체 원자과 전자수로부터 결합. 여기로 가서 원자 사이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최종 지금 전자가 최대 총 합해서 34개가 있었는데 결합 하나는 전자 2개. 내가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이렇게 결합 2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 8개의 전자를 썼으니 26개가 아직도 남았네요. 자, 이렇게 했고 결합에 이용한 원자가 전자수를 뺀 나머지 전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6개가 나머지 전자죠.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큰 말단 원자. 그게 이 플로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은 중심이 아니고 바깥에 외부에 말단에 있으니까. 그럼 플로린이 최각 전자 만족시키려면 8전자 규칙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렇게 해서 플로린들이 다 최애각의 전자 8개씩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더니 총 24개를 썼어요. 전자가 최대 몇 개가 아직도 몇 개 남았어요? 2개. 근데 플로린은 2주기니까 최대 전자가 8개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자 2개는 남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죠. 이 분자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단계 3 이후에도 할당되지 않고 남은 전자가 있다면 어디에 배치한다 그랬어요? 중심 원자에. 왜? 중심 원자가 지금 황도 3주기 이상이죠? 전자를 8개보다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의 그 나머지 2개를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심 원자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황은 남은 거를 3주기니까 전자가 8개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서 확장된 8전자 규칙이라 주면 되는데 중심 원자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중결합을 만든다. 그 케이스가 뭔지 이제 보실게요. 그런 케이스가 일단 얘를 좀 먼저 해볼까요? C2H4 얘 먼저 해볼게요. H4. G는 최외각의 14종의 전자가 4개, 이런 C가 2개, H는 최외각의 전자가 하나짜리가 4개.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총 몇 개? 12개. 그죠? 그러면 얘가 C, 그 다음에 중심 원자, 탄소는 4군데서 결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중심이 되고 H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딸랑 하나밖에 결합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H를 이제 배열할 때 C도 2개 있는데 H가 4개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의 그런 응용 능력이 필요하죠. 한쪽에 H 3개를 하고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쪽, 양쪽 다 얘네를 3개 하고 하나 하는 게 나을까요? 양쪽 다 2개씩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탄소 원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2개씩 주는 게 더 안정해요. 똑같은 애들이라서 이렇게. 그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 다 단일 결합으로 이제 연결하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일 결합이 5개니까 총 10개의 전자를 썼어서 전자 몇 개가 남았냐? 2개가 남았어요. 그럼 남은 그 2개의 전자는 중심 원자에 주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얘한테 줬어요.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되면 얘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데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심 원자가 8전자를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얘를 저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얘한테 한 쌍을 주지 말고 그 한 쌍을 얘랑 얘 사이로 같이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중결합을 만든다. 그래서 깔끔하게 쓰면 얘는 C랑 C 사이에 이중결합이 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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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HCN 한번 해볼까요? HCN 최외각의 전자 하나,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얘네를 다 더하니까 10개. 수소는 한 군데서밖에 결합 못하고 탄소는 4군데서 결합 가능하고 질소는 3군데서 결합 가능하죠. 결합을 제일 많이 하는 탄소를 가운데 놓읍시다. 수소 있고 질소 있어요. 단일 결합으로 결합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단일 결합이 2개니까 전자 4개를 썼네요. 전자 아직 6개 남았죠.
그럼 그 6개를 누구한테 주라 그랬냐면 이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애한테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5강 공유결합에서 배울 때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애가 FON 순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N이 이 3개 중에서는 제일 커요. 그래서 얘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럼 이제 다 썼잖아요. 그래서 6개 다 썼으니까 남은 전자가 0이 됐으니까 전자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했더니 가운데 있는 탄소는 질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가 됐는데 탄소는 지금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질소에 있는 이 결합 하나를 지우고 그리고 나서 얘를 둘 사이에 무슨 결합으로? 다중 결합으로. 근데 여전히 지금 누가 문제냐? 여전히 탄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6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우고 그리고 나서 걔도 무슨 결합으로? 다중 결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수소도 전자 2개, 탄소는 전자 4개, 8개, 질소도 전자 8개. 이래서 모든 게 안정해지는 이런 결합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O2를 해보면 CO2는 뭐 앞에서 워낙 많이 봐가지고 되게 쉬우실 거긴 한데 CO2는요. CO2 최각의 전자 4개 얘는 6개짜리가 2개 그래서 합해서 16개 산소는 2군데서 결합한다 그랬고 탄소는 4군데서 결합한다 했으니까 결합 많은 탄소를 중심에 양쪽에 산소를 하나씩 단일 단일 자, 그럼 총 전자 몇 개 썼으니까 4개. 아직도 12개가 남았네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중심 말고 전기음성도가 큰 바깥에 애들이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얘는 6개 더 주면 만족하고 얘도 6개를 더 주면 이렇게 만족하죠? 끝. 이렇게 6개씩 더 줘서 만족했어요. 근데 문제는 산소가 지금 만족을 못 하잖아요. 뭐를? 8전자 규칙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쌍. 지우고 여기에 있는 한 쌍을 지워서 얘네들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 있던 한 쌍이 얘랑 얘 사이에 다중결합으로 여기도 다중결합으로 그러면 산소도 8개, 탄소도 8개, 이산소도 8개 그래서 안정해지는 결합이 완성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건 CH 색깔이 왜 이러냐 다음에 보실 건 CH 4개 O요. 자, 그럼 탄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4개, 수소는 하나짜리가 4개, 산소는 6개.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더했더니 몇 개? 14개. 탄소는 여기 중심은 얘는 4군데서 결합하고 수소는 1군데서 결합하고 산소는 2군데서 결합하니까 중심은 탄소.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탄소가 4군데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옆에 수소 4개를 만약에 이렇게 둘러쌌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면 4군데서 다 결합했으니까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배열은 틀린 거고요. 산소는 지금 2군데서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넣느냐면 저기에다가 산소를 가운데 넣고 수소를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10개의 전자를 썼으니까 전자가 4개가 남았네요. 이 중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건 산소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C2H2만 남았죠? C2H2. 탄소 가운데 놓고 일단 얘는 탄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4개인데 이런 탄소가 2개 있고 수소는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하나인데 이런 수소가 2개 있어서 총 전자의 개수는 10개네요. 그럼 탄소 이렇게 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약간 응용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랬죠? 네, 탄소 똑같은 탄소인데 수소를 한쪽에 몰아주고 한쪽에 안 주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 하나씩. 그러고 나서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면 6개. 총 4개의 전자가 남네요. 근데 수소는 어차피 결합 하나 하면 전자 2개 채워졌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래서 4개가 남았으니까 사이좋게 얘네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번 산소도 전자 6개, 2번 산소도 전자 6개. 그래서 얘네들이 옥텟 룰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쌍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얘네를 가져다가 얘랑 얘 사이에 결합.
여기 있던 걸 이쪽에 결합으로, 여기 있던 걸 요 밑으로 해서 결합해서 이렇게. 그래서 탄소랑 탄소 사이가 무슨 결합? 삼중 결합이 되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루이스 구조를 다 그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게 분자의 모양이랑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CH2O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C는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가 4개, H는 하나짜리가 2개, 산소는 6개짜리. 그래서 얘네를 합해서 총 12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심은 누가 되고 C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C는 지금 총 4군데의 결합을 원래 할 수 있어서 지금 4개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걸 다 해봤자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3개 단일 결합으로 연결한다 했죠? 연결해서 썼더니 6개가 남아서 산소한테 하나, 둘, 셋, 넷.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산소한테 먼저 줘야 돼요.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그랬더니 얘가 탄소는 지금 8개가 안 되니까 여기가 저렇게 자기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중결합을 하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양에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린 거고요. 이 루이스 구조에서요. 보면 전자들은 그러니까 중심원자 주변으로 일단 이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원자는 탄소, 카본이고요. 중심원자 탄소 주위에 이렇게 이중결합, 뚱뚱한 전자구름이 하나, 이렇게 단일결합, 가느다란 전자구름이 하나, 여기도 가느다란 전자구름이 하나. 따라서 중심 원자인 탄소 주변에는 지금 전자구름이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거든요. 3개의 전자구름이 서로 제일 어차피 전자니까 반발력이 있잖아요. 3개의 전자구름이 서로 제일 반발하려면 이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 풍선이 지금 전자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풍선들은 서로 가깝게 있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꾸 반발하는데 3개가 제일 멀리 있으려면 이렇게 평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는데 물론 여기는 이것도 전자구름 하나인데 뚱뚱한 구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총 4개나 들어있으니까 이건 가느다란, 그죠? 얇은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차피 구름의 개수는, 전자 구름의 개수는 딱 3개예요. 그래서 전자 구름의 기하 구조를 결정하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제일 멀리 있으려고 하니까 평면 삼각형 모양이 되고 그럼 이 분자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분자의 모양은 언제나 전자구름 이렇게 배열해 놓고요. 분자의 모양은 어떻게 하냐면 이 결합하는 원자의 핵하고 핵 사이 이거를 결합하는 게 분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 분자의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분자의 모양이 되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SO3하고 ICl4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면요. 보세요. SO3는 이것도 최외각의 전자 6개고요. O도 최외각의 전자 6개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다 더하면 24개예요. S하고 O. O는 O가 더 위에 있거든요. O 밑에 S니까 O가 더 전기음 성도가 커요. 그래서 중심 원소가 S가 돼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S. 그 다음에 O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죠. 하나, 둘, 3개. 그러면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몇 개를 썼죠? 6개를 쓴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18개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끝이라고 말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서 끝이라고 말을 하면 S는 지금 최외각의 전자가 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전자 한 쌍을 얘랑 얘 사이에 공동 소유를 해버리면 되죠. 문제는 1번 산소, 2번 산소, 3번 산소일 때 1번 산소에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2번에서 이중결합, 3번에서 이중결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얘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고 그럼 얘 분자의 모양을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자의 모양은 전자 구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전자구름 하나, 전자구름 2개, 전자구름 3개. 중심 원자 주변만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구름이 3개 이렇게 놓여 있는 거니까 평면 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전자구름 가지고 평면 삼각형인데 실제로는 분자의 모양은 얘네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하고 핵 사이, 아이고,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핵하고 핵 사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원자의 핵하고 핵 사이. 그래서 평면 삼각형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Cl4 같은 경우는 얘는 이온이에요. 아이오딘에 Cl이 4개 있고 마이너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이오딘이 2, 마이너스 아이오딘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7개고요. Cl은 지금 원래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7개인 애가 4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지금 총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여기 하니까 7, 4, 28이죠. 거기에 7개가 있으니까 35개인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36개의 전자가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서 I하고 Cl을 보시면 F, Cl, Br, I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크다 그랬냐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랬어요. 그죠? 얘가 크다고요. 이렇게.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I가 중심 원자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온 전자는 중심 원자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Cl은 7개가 단일 결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Cl 7개의 전자가 그래서 Cl 4개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그럼 총 8개를 썼어요. 28개의 전자가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몇 개가 남았냐면 4개가 남았네요. 걔네를 남았으니까 아이오딘에. 왜 줄 수 있냐고요? 3주기, 이게 3주기, 4주기, 5주기잖아요. 전자가 들어갈 영역이 넓어서 남는 전자를 얘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위에 밑에 뭐가 있고 전자 구름이. 얘는 보세요. 얘네는 위에랑 밑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위에 형광펜인데 색깔이 왜 이렇지? 위에 전자구름, 밑에 전자구름, 가느다란 구름이 평면에 4개. 그래서 얘는 평면에 이렇게 전자구름들이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위에 밑에 있는 전자구름은 선으로는 안 나타나지잖아요. 얘가 원자의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라 그랬을 때는 뭐로 결정해야 된다 그랬냐면 원자 핵과 색깔이 왜 이래? 얘를 나와라. 얘네를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를 연결한 선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응. 이렇게. 얘는 전하 구름이 있을 뿐이지 원자 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평면 사각형 이렇게 모양이 되면 되죠. 이렇게. 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은 분자의 기하 구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 구름들이 서로 반발해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이 전자 구름은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상관없이 결합은 전자 구름으로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도 전자 구름으로 홀전다도 전자 구름으로 치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렇게 이중 결합인 경우는 뚱뚱한 구름, 단일 결합인 경우는 가느다란 구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네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중심 원자 주변에 결합이 2개 있으면 이렇게 직선형, 3개면 삼각평면, 4개면 정사면체, 5개면 3개가 이렇게 평면 삼각형 있고 위에 밑에 있는 삼각 쌍뿔이에요. 근데 이 삼각 쌍뿔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평면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결합각이 120도. 그러니까 풍선들이 좀 멀리 있겠죠? 근데 위에 밑에 있는 애는 이 평면이랑 9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면이 좀 더 넓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반발력이 좀 더 적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그 다음에 얘는 평면에 4개 똑같이 90도, 위에 밑에도 90도 이렇게. 근데 이 평면에 있는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산소가 물하고 결합했을 때 이렇게요. 이 전자구름의 생긴 모양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는 가느다랗고 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자구름이. 근데 얘네는 옆으로 넙대대하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비공유 전자구름들이 중심 원자 주위에 옆으로 넙대대하게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더 반발이 세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에서 주로 이렇게 결합각이 하나는 90도고 하나는 이렇게 120도로 넓다. 그럼 이 넓은 곳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오는 게 좋고요.
위아래 가느다란 애들, 90도인 곳에 가느다란 애들이 가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구름. 전자구름은 삼각평면으로 있어도 원자 배열은 분자 모양은 핵이랑 핵 사이를 결합하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되고 전자구름이 고립 전자쌍인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넙대대하게 옆에 붙으니까 반발력이 커져서 결합각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CH4 같은 경우는 4개가 이제 다 똑같이 가느다란 구름이거든요. 얘는 CH4를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CH4를 보시면 얘는 4개가 똑같이 이제 가느다란 구름이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4개의 구름이 작용하다 보니까 얘네는 결합각이 109.5도고 이제 완벽한 무슨 형태가 되냐면 정사면체면 돼요. 하지만 얘는 위에 비공유 전자쌍 이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가느다랗게 가느다랗게 가느다랗게. 그래서 이 넙대대가 가느다란 애들을 밑으로 막 찌그러 누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109.5도였는데 이번엔 107도로 좀 작아져서 완벽한 사면체가 아니고 삼각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넙대대한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더 찌그러 누르니까 결합각이 104.5도.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왜 구분 모양이냐면 얘는 공간이 아니고 왜 입체가 아니고 평면인 구분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분자의 모양은 핵하고 핵 사이를 연결한 선이라 그랬잖아요. 원자 핵 사이를. 이거는 전자 구름이 있어서 이 공간에는 다른 전자가 오지 말라. 공간의 영역은 나타내지만 실제 분자의 모양은 핵하고 핵 사이를 연결한 선이 분자의 모양이니까 선 2개가 만들어지는 건 구분 모양인 평면밖에 없거든요. 공간은 공간, 이건 평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5개의 전자구름이 있을 경우는 좀 귀찮아요. PCl5를 볼게요. P는 최각의 전자가 5개 이렇게 있고요. CL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7개인데 그런 CL이 5개 있다는 건 이 P에 있는 5개의 전자가 결합을 5군데서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CL. 할로젠은 일단 무조건 결합 하나씩을 하는데 얘가 5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PCl 5개는 P가 결합을 5군데서 하고, 왜냐면 이 P는 전자가 총 5개 있는데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P를 중심으로 전자를 배치할게요. Cl 얘는 5개의 전하구름은 평면 삼각형 이렇게 놓이고 이렇게 놓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있고 위에 밑에. 그래서 얘는 분자의 기하 구조를 삼각 쌍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는 120도고 여기는 90도잖아요. 그래서 저 90도짜리가 120도보다 90도짜리가 전자가 좀 더 가까우니까 반발력이 더 세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CL하고 이 CL은 여기 있지 않아요. 걔네가 어디 있냐면 더 세게 작용하다 보니까 좀 멀어져요. 이게 90도라서. 얘도 좀 멀어지고. 그래서 얘네는 정면면체가 아니고 삼각 쌍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각형의 위아래 좀 먼 게 있으니까. 요건 120도, 요건 90도. 자, 그러면 SF4를 보면 네. S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6개. 근데 F가 4개 붙어 있으니까 결합은 4군데에서. 그럼 하나씩 해갖고 F랑 4군데서 결합하면 비공유 전자가 하나 남거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그럼 S 옆에 지금 5개의 전하 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단일 결합, 가느다란 단일 결합과 뚱뚱한 비공유 전자쌍 얘네 중에 누가 더 반발력이 크다고 아까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뚱뚱한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이 삼각 평면에 놓여야 돼요. 결합각이 120도니까. 그래서 F 2개는 여기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얘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거는 삼각평면형, 그 다음에 위에 밑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긴 하냐면 여기에서 얘가 비공유 전자쌍인데 나랑 이렇게 90도로 얘가 똑바로 있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래서 그 꼬라지를 못 봐서 얘는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에서 실제로는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좀 옆으로 밀어요.
좀 밀어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약간 얘가 살짝 이렇게, 얘도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시소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진. 그러니까 얘가 S를 기본으로 밑에 이렇게 F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된, 이렇게 있는. 그래서 얘는 모양이 시소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ClF3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느냐. ClF3. 최외곽의 전자가 7개. F 3개가 붙었으니 단일 결합은 3개. 4개의 전자가 남았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얘기했듯이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각 120도에 있는 게 좋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이 평면 삼각형에 있고 F 있고 위에 F, 밑에 F. 하지만 저 비공유 전자쌍들은,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건방지게 이 F가 꼿꼿하게 90도로 있는 꼬라지를 못 본다 했으니 얘가 이렇게 여기 놓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살짝 굽어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그거 아니잖아요. 전하 구름은 분자의 모양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분자 모양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핵하고 핵 사이를 연결한 선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얘네는 크게 보면 이렇게 약간 굽은 듯한 이런 모양. 그래서 얘는 T자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I3-는 I3-. I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인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총 8개를 가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I에다가 I- 여기에다가 I2가 붙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가 2개 붙었으니까 단일 결합은 2개. 이건 전자 6개 남았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3개. 그래서 I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120도 있는 여기에 놓이고 위에 I, 밑에 I 이렇게. 이렇게 길쭉한 모양, 이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얘는 무슨 형이다? 직선형이다. 자, 전자구름이 6개인 것까지만 알면 끝나요. 전자구름 7개, 8개는 아예 우리 배우지도 않을 거라서. SF6 최외곽의 전자가 6개. 근데 F 6개가 붙었으니까 단일 결합이 6개, 비공유 전자쌍은 없네요. 그럼 S 옆에 F가 6개예요. 그럼 평면에 4개가 이렇게 있고, 아까 풍선에서 보셨을걸요? 평면 4개 있고 밑에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모든 결합각이 다 90도거든요. 그래서 평면 사각형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정탈면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BrF 5개. 브로민은 최외곽의 전자가 7개. 플로린 5개가 붙었으니까 단일 결합 5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그래서 브로민 밑에 비공유 전자쌍은 위에든 밑에든 뭐 옆이든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F가 4개. 위에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평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분자 모양을 사각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 보세요. 얘네가 사실은 이 비공유 전자쌍 색깔이 너무 빨갛다. 저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얘가 이 결합을 가만히 안 냅둬요. 그래서 얘가 좀 밀어갖고 결합이 위로 살짝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4개가 올라가는 정도가 다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4개가 다 똑같이 살짝 이렇게 위로 색깔 살짝 위로 다 똑같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평면 사각형은 똑같고 살짝 이거 때문에 살짝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돼 있어서 사각뿔인 건 변화가 없다. 자, X2F5, F4. X2는 제논이라 해서 이건 비활성 기체인데 무슨 비활성 기체가 반응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는 원래 반응 안 하는데요. 그 밑에 크립톤, 제논, 라돈 이렇게 있거든요. 전자껍질 4개, 5개, 6개. 껍질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은 플로린처럼 반응성 큰 애랑 살짝 만나서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제논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 8개, 단일 결합이 4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그래서 제논을 중심으로 단일 결합 4개 플로린하고 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그래서 얘네는 평면 뭐? 평면 사각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 유형과 기하 구조의 관계를 보라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분자 유형이 만약에 CO2처럼 이렇게 2개 이중결합이 있다. 중심 원자 주변에. 그럼 이거는 분자의 모양이 이제 직선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직선형이 되는데 만약에 SO2처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 있고 이중결합 있고 단일결합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전하 구름으로 생각을 하면 전하 구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 전하 구름으로 보면 이건 삼각형인데 분자의 모양을 이야기하면 분자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냐면 얘네의 중심 원소, 원자핵을 연결한 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분자의 모양은 구분형이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의 유형을 가지고 봤을 때도 결합이 2개 있으면 직선형, 전하구름이 3개 있을 때는 아까 봤던 CH2O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렇게 3개의 전자구름이 있어도 그 3개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구분형이 될 수도 있고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CH4는 전하구름 4개가 다 똑같아서 정사면체 결합각이 109.5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근데 NH3는 여기에 비공유가 넙대대하게 있으니까 얘가 밑에를 찌그러뜨려 눌려서 결합각이 107도인 삼각뿔. 그 다음에 H2는 이렇게 비공유 2개가 얘네를 찌그러 누르기도 하고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모양을 해보면 얘네는 결합각은 104.5도인 구분형 이런 형태로. 그래서 분자 유형이 몇 개의 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F4 같은 경우는 S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F. 그 다음에 얘가 가만히 못 냅두니까 FF. 그래서 실제로 보면 S 주변에 밑에 삼각대가 놓이고 옆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시소 모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5개의 전하구름을 가지는 경우는 삼각 쌍뿔이 기본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시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ClF3처럼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있고 F 있고 EF가 있어서 T자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자 유형과 그 기하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은 이 분자의 전하들의 배치를 나타내요. 그리고 몇 개의 전하구름이 있느냐 이제 그게 분자 구조 유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기하 구조들이 삼각쌍뿔도 될 수 있지만 시소도 되고 T자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 부분이니까 이거 부분들은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합각은 여기 질소 같은 경우도 NH3도 원래는 109.5도가 정상인데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좀 작아진다 그랬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아까 뚱뚱한 구름 이건 가느다란 구름 그랬죠. 가느다란 구름이니까 뚱뚱한 구름이 더 마이너스적인 힘이 세니까 얘가 122도, 116도. 그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도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 세게 누른다. 이런 식으로 살짝. 그래서 다중결합은 고립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도 반발력이 크고 다중결합도 전자 밀도가 높아서 반발력이 크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한 대칭형의 모양이 아니고 살짝 각도들이 바뀐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자의 기하 구조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앞에 강에서도 봤지만 결합은 극성 결합이에요. 그죠? 근데 양쪽에 이 벡터가 똑같아서 상쇄되니까 분자는 비극성.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이렇게 대칭인 경우랑 대칭이 아닌 경우 얘는 극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이거는 동일한 화학식을 갖지만 원자의 기하 구조가 다른 C에 H
이중결합 H, 여기가 Cl, Cl이에요. Cl이 반대에 놓이는 경우, 그 다음에 H, Cl, Cl. 같은 쪽에 놓이는 경우. 이중결합은 딱 이 결합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돌리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반대 벡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벡터를 합하면 0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밑에 쪽으로 둘 다 벡터니까 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반대에 있으면 트랜스라고 부르고요.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CL이라는 원자들이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라고 부르는데 시스는 밑에 쪽으로 지금 전자들이 쏠려 있어서 극성, 트랜스는 무극성. 네. 이렇게 똑같은 분자식을 가졌더라도 기하 구조에 따라서 극성과 무극성이 나뉠 수 있어요. 분자 간의 힘은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 사이에서만 비교할 수 있어요. 분자량이 서로 너무 다르면 분자 간의 힘 자체를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 얘네는 뷰테인, 부탄가스. 그 뷰테인도 분자량이 58이고 아세톤,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도 분자량이 58이거든요. 근데 부탄가스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니까 마이너스 0.5도만 넘으면 기체예요. 그래서 부탄가스는 우리가 그 압축해서 즉석 떡볶이 이런 거 먹을 때 그 블루스타 거기에 넣잖아요. 근데 걔가 기체로 되면서 원래 지금 상온에서 상태는 기체인 애를 압축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지만 아세톤은 매니큐어 지울 때 보면 걔 액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끓는 점이 56.1도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분자량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는 기체고 하나는 액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이 앞에 강, 5강에서 C하고 H 사이의 결합은 무극성 결합을 하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는 전자가 다 골고루 퍼져 있는 무극성 분자고 얘네는 전자,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 산소가 전자 땡기는 힘이 세서 이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반대로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나뉘어져 있으면 얘가 옆에 있는 분자랑도 이렇게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전기적인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극성보다 극성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분자 간 힘이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날아가고 액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간 힘은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분자 간 힘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수소 결합이라는 건데요. 이건 분자 간의 힘이지만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처럼 되게 세요. 센 이유가 수소 결합은 아까 전기음성도 센 FON 3인방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강에서. FON과 수소가 직접 반드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은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이렇게 결합하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으로 전자가 다 당겨지거든요. 얘가 전자를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이 수소들은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냐면 저 수소들은 플러스 0.85에서 플러스 0.9 정도 되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전자를 홀라당 빼앗겨가지고 이게 FON의 전기음 성도가 크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애는 누가 오냐면 N이나 F나 O나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얘네는 똑같은 분자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전기음성도 넘버 1, 2, 3인 애들이니까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들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0.85 정도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서로 이 플러스랑 이 수소의 플러스랑 이 전자쌍의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겨지는 힘, 이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플러스 1, 거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처럼 굉장히 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도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도, 내 몸에 그냥 약 60%가 물이라서 60에서 70%가 물이라서 체온도 쉽게 올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수소 결합 있고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는 서로 간에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전자가 서로 싫다고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전혀 그 전자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와서 두 개가 쿵 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갑자기 쿵 하고 이렇게 부딪혀요. 여기 표면에 있는 전자, 여기 표면에 있는 전자는 서로 싫다고 전자다!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있던 전자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이거 플러스가 되니까 반발력이 작용해서 얘랑 얘랑 확 떨어지거든요. 얘가 순간적으로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애고 얘도 떨어져서 보면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인 애니까 이 옆에 아무 생각 없는 무극성 분자를 또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무극성 분자들이 부딪히면서 순간적으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힘, 전자들이 분산돼서 생기는 힘은 전자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이렇게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편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분자가 클수록 더 잘 되고 이런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뿐만 아니고 극성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 0.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3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마이너스 0.3 이렇게 온다고 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아무 생각 없던 전자들도 여기 플러스가 있네? 좀 더 와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전자가 더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력은 모든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전자들이 쏠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도록 유도해주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은 이렇게 지금 제가 총 6단계로 나눠놨는데요. 무극성이랑 무극성 분자는 좀 전에 본 분산력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이 무극성이고 한쪽이 극성이면 원래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전기적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세고 극성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소수의 전하량이지만 이온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정수의 전하량이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랑 이온 사이의 힘이 더 세고 그 다음이 극성 근데 극성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제일 세서 막 난리가 나는 게 수소결합 그리고 극성 분자랑 한쪽이 이온인 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수의 전하량을 갖는 거 얘네가 제일 분자 간의 힘이 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